트루먼 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다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떻고 그 영화 속의 영화인 트루먼 쇼는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재밌었는지. 트루먼 버벤트 전생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인생 여정이 텔레비전 카메라를 통해 남아 지시장으로 전 세계의 텔레비전으로 화면에 실시간으로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트루먼 버벤트 자신만이 이 사실을 모른다. 그 이름을 말해주듯이 이 기발한 프로젝트에서 그만이 유일한 죽음의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트루먼의 어머니나 애인, 가장 친한 친구를 포함한 모든 등장인물들은 트루먼 쇼를 위해서 이루어진다. 그게 왜 재밌었어? 네,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 혹시 책을 읽다가 갑자기 이렇게 섬뜩해지면서 내 방에도 저런 트루먼 쇼 비슷한 뭐 감시 카메라가 있는 거 아닐까? 뭐 예를 들면 뭐 지호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막 전 세계적으로 생방송이 나가가지고 막 지호가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스타가 되어 있다거나 약간 섬뜩하지 않아? 왠지 생각을 하면서 그 트루먼쇼 못하는 영화요. 정말 싫어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럴걸요? 생각이 안 돼요. 진짜 좋다? 그 영화 봤어요? 트루먼 쇼 본 사람 있어요? 마지막만 봤어요?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죠. 그래서 아주 문제없이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보면은 중간에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이제 그게 사실 트루먼이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게 어떤 영화 세트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 그래서 뭐 가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어떻게 해선가 이게 정말 뭔가 이상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길 탈출하고 싶어 하지. 그러고 예, 탈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은 영화 속에선 설정이 어떻게 돼 있어? 아버지가 물에 빠져서 익사했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물가에 가기만 해도 막 덜덜 떨려. 당연히 이제 배를 타고 나가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뒤로 하여튼 그러고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상한 낌새를 쳐가지고 나가려고 딱 이렇게 막 사방을 찾아다녔지. 봤더니 영화 내 마을 뒤라고 생각하는데 막 세트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비 카메라 커다란 거 들고 막 움직이고 있고 조명이 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먹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내 평생을. 그렇게 해서 좀 씁쓸하게 끝나죠. 그러면은 트루먼이 이 영화 세트장을 탈출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트루먼이 정말로 자기 자신의 진짜 삶을 되찾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영화 속 삶은 그러고 다 위장된 걸까? 다른 사람들은 물론 그게 영화라는 사실을 알아. 그래서 그게 진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트루먼 자신은 그걸 몰라. 그래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트루먼한테는 사실 이게 진짜 삶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 보면은 그래요. 중간에 보면 트루먼이 가끔씩 가다 거짓말도 할 거 아니야. A라는 사람한테 가서 딴 얘기하고 B라는 사람한테 가서 또 딴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장면이 계속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거짓말하는 걸 다 아는 거야. 그래서 뭔가 실수를 했다 그렇다도 막 보면서 우리 트루먼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막 다들 슬퍼하고 그러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생활이라는 게 낱낱이 이렇게 다 보여지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영화에서 말하는 거로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트루먼 쇼가 우리 자신의 삶의 트루먼 쇼와 똑같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우리는 세트장 속에 일단 살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세계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영화 세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의 삶을 산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지. 그치? 배우들은 어때요? 배우들은 자기의 연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게 되고 진짜 연기는 그런 거를 다 있고 완전히 그 극중 인물에 몰입돼가지고 그 사람이랑 똑같이 행동을 한다고 그랬을 때 자기 입장에서 행동한다고 그랬을 때 제일 좋은 연기가 나온다고도 하지만 근데 대개는 좀 약간 설익은 연기라고요. 어떻게 보일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한다고. 근데 우리가 실제 사는 삶도 그렇다는 거야.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트루먼 쇼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지. 어떻게 사람 일생 자체를 저렇게 통째로 막 드라마로 만들 수가 있나. 막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로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보면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도대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해진 걸까?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우화들 알아요? 예전에 보면은 그 조선시대에 어떤 굉장히 촌동네가 있었어. 촌동네가 있었고, 이제 남편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짱돌뱅이로 이렇게 어디 바깥에 시장을 나갔다가 손거울 하나 사가지고 돌아온 거야. 근데 그 손거울을 사가지고 돌아와서 그 부인이 이렇게 딱 거울을 들여다봤더니 웬 여자 얼굴 있잖아? 그래서 아니 나가서 장을 봐오라고 그랬더니 어디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를 냈대 그 부인이. 그러니까 그 손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는 거를 몰랐던 거지. 응. 그래서 거울을 갖다 밖에다 던져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때 거울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도 모르고 사실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과연 어떻게 비칠까를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는 어때요? 요새 비디오나 카메라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쓰죠. 내 모습을 찍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랑 비슷하게 나 자신을 볼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연기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있는 현상이나 어떤 실제 같은 걸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세계를 어떻게 볼지 내지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볼지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책에 보면 포스트 휴먼과의 만남이라고 돼 있지만 보면 여기 놀라운 신기술들에 대한 얘기라고. 엄청난 이제 그 정보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량을 전송하는 게 이제 가능해졌잖아, 그치? 그러면서 요새 UCC라고 하죠. 자기가 만든 사진이나 편집한 영상물 같은 거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데, 그런 거 올리고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보고 그런 게 가능해지면서 우리가 세계를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그냥 단순히 놀랍다라는 얘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놀라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또 그러면은 트루먼 쇼 말고 또 트루먼 쇼에 대해서 더 생각한 거 있거나 아니면 다른 재밌는 책 읽을 때. 저는요. 네. 거기서 영국서 이름을 봤을 때 어떤 의미가 기억나요. 거기서 대량 살상무기가 사용됐다는 걸 대량 오라무니로 얘기한 거야. 그리고 거기서 참외에서 나오잖아요. 참외에서 주위에서 나오잖아요. 참외에서 나오잖아요. 부시기관리지만 그것도 일종의 사이보그잖아요. 제가 보기에 일종의 사이보그인데 저 터미네이터는 사이보그죠. 로봇이지만 인간이니까요. 인간 느끼는 거예요. 감정가지고. 안드로이드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게 어떻게 재밌었는지를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텐데. 그 청년들은 사람같이 감각가지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그 사람한테 느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면 어느 편이 돼야 되는지. 영화를 많이 보셨군요. 그 이라크 대량 살상무기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은 사람들이 그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지. 저쪽에서는 진짜로 폭탄이 터져서 사람이 죽어. 정말 많이 죽는다고. 근데 그 미국의 국방부 이런 전쟁이라든지 군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이제 정부 기관이죠. 그 국방부에서는 그걸 깨끗한 전쟁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왜 깨끗한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해요? 책에 나오는데? 피가 흐르지 않는, 누구의 피가 흐르지 않는 거야, 정확하게는? 미군의 피가 흐르지 않는 거지. 그래서 미군 병사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걸 깨끗한 전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실제로 그쪽에 무인 미사일들을 실어서 보내고 무인 비행기를 날려보내기 때문에 사람이 탈 필요가 없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신에 여기서 컴퓨터 게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걔네들을 조종을 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미사일을 조종하고 있는 쪽에서 보기에는 컴퓨터 게임이랑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게 저쪽에서는 반대편에서는 그 미사일에 맞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죽거나 다치고. 그래서 저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자 가상인 그 비행기 조종 이런 것들이 뭔가 잘 안 맞는다는 거지. 그래서 깨끗한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전쟁터에 나와 똑같은 전쟁이라고 해도 예전처럼 진짜 옛날처럼 그 나랑 똑같이 살아 숨쉬는 사람이 내 앞에 있고 하지만 싸워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랑 이제 싸우기 위해서는 나도 내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이랑 싸우는 거랑 그냥 나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가 다칠 위험은 없어. 그냥 나는 컴퓨터 게임하는 것처럼 그냥 상대방을 공격하면 돼. 이럴 때하고 도대체 전쟁에 대한 느낌이 얼마나 다르겠냐는 거지. 물론 전쟁은 좋은 건 아니죠. 분명히 좋은 건 아니고 없어져야 될 건데 그런데도 그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어떤 컴퓨터 과학 기술 같은 게 발전하지 않았으면 그런 식의 전쟁도 있지 않았을 거고 다르다는 거죠. 또 뭐 재밌는 거 있었나요? 지금 막 찾았는데요. 막 찾았어. 소비하지 못하는 부정글들을 노숙자로 분장시킨 뒤 거리에서 그걸 하게 누가 가져가는 X의 분명을 보도. 맞아. 그거 재밌었지. 참가자는 그걸 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으로 목과 발길질을 당한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그걸 해도 한 푼도 못했던 어떤 참가자는 나이든 사람이 한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애걸한 후에 한 푼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양로원의 동남 후원자 얻었다. 그거 뭔가 좀 이해가 안 가지. 왜 이럴까 싶지. 아니, 그것도 왜 이러고 뭔가 하다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얼마나 심심했으면 이라고 그런 생각도 일단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정말 대궐 같은 집에다가 막 온갖 것들이 다 있고 편하게 먹고 편하게 씻고 편하게 잘 수 있고 또 막 온갖 막 화려한 영화들과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 집을 버리고 뛰쳐나와가지고 거지 분장을 하고 길에 앉아서 동냥을 하다가 결국 어떤 지나가는 사람한테 얼굴을 채이기도 하고 발로. 근데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거잖아.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지만 영화 파이트 클럽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기도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들이죠? 근데 나와가지고 누군가한테 흥씬 이렇게 맞고 그러는 순간에만 아, 내가 정말로 살아있구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나의 삶이 진짜 살아가는 현실 같지가 않고 뭔가 좀 가짜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 모든 것이 다 너무 화려하고 반짝반짝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끊임없이 의식하고 막 이런 거에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뭐 친구들 사이에 무슨 어떤 소문이 난다거나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안 좋은 얘기를 한다거나 내지는 친구들한테 좀 인기 좀 끌어보고 싶어가지고 좀 예쁘게 좀 해보고 싶고 막 그럴 때 되면 어느 순간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런 느낌 잘 들지 않아요? 별로 안 드나? 그런 경험이 없어? 아직은 약간 이제 한 1, 2년 정도 지나면 그런 경험을 좀 할지도 모르겠다. 자,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혹시 정섭이는 뭐 생각난 거 있어요? 한 번 더 들어보고. 트루먼쇼 재밌었어요? 어떻게 재밌었어요? 그거 얘기해주면 좋겠네. 옛날에 이런 생각 한 적 있었고. 아 진짜? 어떻게? 우리가 3차원에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4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아.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남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데 나만 결정이라 보는 거가 모자란 게 아닐까라는 생각. 내 몸속에 에일리언이 있구만. 나는 사실 안드로메다에서 왔는데 어쩌다가 지구에 불시착해가지고 나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아기 공룡 줄리를 만나야 되는 뭐 그런 거야? 여기 트루먼 그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거.
나도 내 자신한테 일어난 일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그치. 성섭이 얘기해준 것도 재밌는데 4차원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영화 속에서 나오는 트루먼은 2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트장은 당연히 3차원 공간이겠지만 3차원의 사람들이 2차원의 텔레비전 영상으로 그 사람들을 보죠.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어디선가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럴 수도 있지. 어떤 사람들은 신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영화 속에 보면 그런 것도 재밌어. 보면은 이렇게 딱 그 친구가 이렇게 영화에 이렇게 단골로 나오는 아저씨인데 약간 좀 키 작고 약간 통통하면서 이렇게 머리 약간 벗어지고 그런 보면은 알 거예요. 그 배우. 그래서 이렇게 짐 캐리가 이렇게 등장한 트루먼한테 우리 맥주 먹을래? 그러고 항상 이렇게 앞에 카메라가 있는 거 아니까 트루먼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룰루랄라 앉아있어. 그러니까 맥주집에. 근데 거기서 우리 이 맥주 먹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 한번 실컷 봐주면서 이렇게 맥주 라벨이 상표가 붙은 걸 보고 이렇게 샥 보여주는 거. 그런 장면들. 그래서 간접 광고로 가득 차 있는. 뭐 사실 뭐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도 다 사실 광고들이 붙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네. 오늘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재밌는 구석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책 읽기가 쉽지는 않죠? 이 부분이. 말들이 좀 어렵지. 그래도 뭔가 되게 엽기적인 얘기들이 많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근데 그냥 재밌는 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 다음 그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새롭게 갖게 된 기술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봐야지 되겠죠?